잘본안과 김진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망막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환자분 중에 망막 환자도 많이 보지만 거의 30% 정도 환자분이 안구 건조증 환자를 제가 저희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고 눈이 찜찜해서 왔는데 제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닐까 이제 걱정하시고 오신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안과 질환을 체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눈이 침침한 것 그리고 눈이 찝찝한 것. 그게 두 개가 뭐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침침한 거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찝찝한 거는 이물질이 들어간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뻑뻑하거나 뭐 모래가 굴러가는 것 같거나 뭐 눈곱이 끼거나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는데 안과 선생님이 진료를 봤을 때 둘 중에 찝찝한 것보다는 침침한 환자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찝찝한 거는 결막염이나 각막염이나 눈 표면의 질환인 경우가 많고 침침한 거는 백내장이나 망막, 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침한 건 조금 고치기가 더 어렵고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찝찝한 것은 안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찝찝한 것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제가 진료를 해봤는데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고 안구 건조증이어서 그 약에 맞는 걸 처방해드리고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침침한 경우가 더 안과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좋겠고 찝찝한 것은 그래도 약만 쓰면 조금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갈라져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수면 중 눈이 제대로 감겨지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그 증상이 쌍꺼풀 수술과 연관이 있나요? 있다면 다른 조치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이제 받으셨어요. 안과가 아니라 받으셨는데 이제 눈을 예뻐지려고 쌍꺼풀을 조금 굵게 됐고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감아보세요 하니까 덜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평소에는, 낮에는 잘 감기더라, 이렇게 감기더라도 잘 때는 눈꺼풀에 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눈을 뜨고 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밤 동안에 눈꺼풀이 안 감기니까 눈알이 각막이 많이 건조해져서 심한 경우에는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경우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약을 쓰지 않거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는 갈라진 부분이 흉터를 남겨서 까만 동자가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물론 많이 아프기 때문에 눈물도 줄줄 나고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하시고 안 좋다고 오는 건 안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눈 낫게 해드려야 돼. 안 좋다고 오는 건 안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눈 낫게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약이랑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눈이 덜 감기는 경우에는 안연고라고 해서 눈 안에 넣는 연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연고를 눈 안에 이렇게 넣고 주무시면 훨씬 나을 거라고 얘기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셔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꺼풀이 점점 정상 모양을 찾아가면서 눈이 감기면서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수술을 성형외과 수술 같은 걸 하고 나서 눈이 안 좋다면 안과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잘 괜찮다 그냥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안과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잠이 부족할 때 눈이 많이 뻑뻑하고 불편한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완화 방법이 있을까요? 환자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잠이 부족하면 눈이 많이 뻑뻑하죠. 이제 밤에 저희가 평균 권장 수면 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 밤에 막 4시간, 3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은 잠을 못 자면 뭘 하게 되잖아요. 핸드폰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휴대폰 아니면 뭐 이렇게 TV를 보든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각막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공기 중에 감겨져 있어야 될 각막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막이 당연히 건조해지다 보면은 충혈도 됩니다. 이럴 때는 일단 제가 잠이 안 와서 그런 경우에는 수면 안대를 권해드리고요. 잠을 많이 주무시라고 그리고 잠이 안 오더라도 눈을 뜨고 TV나 핸드폰 보지 마시고 눈 감고 계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감아도 잠이 들지 않으면 눈알이 눈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보는 활동을 하게 되면 더 온주해지니까.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하고 안 되면은 수면 안대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요. 또 건조증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추천하는 거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 가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제 수증기, 뜨거운 김이 나오는 데 가면 눈 안에 김이 들어왔다가 증발되면서 안구가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는 많이 안 가시니까, 그죠?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거 드시면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가습기 꼭 트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트시면 이제 여름이라도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 좀 건조할 때는 가습기 머리맡에 탁 놓고 주무시면 훨씬 눈이 촉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안구 건조증 치료로 인공 눈물 외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공 눈물도 중요한데 난 약은 좀 쓰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 항생제처럼 인공 눈물은 오래 쓴다고 내성이 생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쓰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환자분이 약을 좀 쓰기 싫다. 그래서 드려도 처음에는 좀 쓰다가 약 안 쓰고 내가 나아보겠다. 약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가습기 틀고 오메가3 먹고 뭐 사우나 가지 마시고 하는데 이제 건조증 종류 중에 눈물이 수분이 부족하신 분도 있지만 눈물 중에 수분과 기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부족한 건조증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눈찜질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이나 아니면 찜질팩, 요새 파츠로 된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병원에도 구비가 돼 있는데 그걸 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따뜻하게 좀 해주시면 눈물 중에 기름샘이 분비가 돼서 눈을 더 촉촉하게 해주니까 그런 것도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눈꺼풀 이게 좀 짜내고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안과 와서 적절하게 맞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환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바늘로 눈을 콱 찌르는 느낌이 난다. 이제 실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걱정하고 저도 한번 경험해 왔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 눈이 뭔가 이렇게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콱 하니까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건조증이 좀 심해지면 눈이 많이 마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약간 뻑뻑한 느낌 이런 게 있다. 심해지면 약간 뭐 두통도 올 수 있고 눈이 뒤에서 누르는 것 같은 압통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찌르는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이게 건조증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과에 한번 내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든데 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이상하죠. 눈물 많이 나가지고 난 눈물 줄줄 나는데 안과 갔더니 선생님이 건조증이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많이 나서 이제 건조증이 처음에 생기면 눈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눈물샘이 여기 위에 눈두덩이에 있어요. 그래서 눈물샘이 내 눈이 많이 건조하니까 눈물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해서 눈물을 갑자기 많이 분비시킵니다. 그러면은 막 눈물이 안 나고 마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사적으로 눈물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안구 건조증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시간 채팅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드물게 오늘 질문이 있네요. 질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본인이 건조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과에서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0.3을 처방해 주시던데 다른 0.1, 0.15, 0.18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엄청 똑똑하신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눈물이 이제 뭐 안과에 처방받아서 오시면 눈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눈물 있다 집에. 나 집에 있는 눈물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떤 눈물인지 가지고 오셨어요? 물어봐요. 근데 뭐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오시는 분도 이제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눈물도 퍼센트가 있어요. 0.1, 0.15, 0.18, 0.3까지 있는데 이게 농도예요. 그래서 농도가 진하다고 해서 항생제처럼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농도가 진하면은 이제 좀 더 찐득찐득 점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0.1부터 0.3 중에 조금 겔 타입으로 찐득찐득한 게 0.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0.1은 되게 가볍게 쓸 수 있는데 0.3은 예전에는 0.3 눈물은 치료용으로만 많이 썼어요. 되게 찐득해서. 근데 요즘은 0.3이라도 찐득하지는 않은데 효과는 되게 좀
당연히 농도가 높으면은 눈을 더 촉촉하게 오랫동안 촉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건조증 심한 분은 제가 0.3을 처방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던 게 0.1이나 0.15였다가 이제 좀 더 심하다고 해서 농도 진한 거 드렸더니 많이 호전된 경우도 보았고, 저도 건조증이 있어서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핸드폰 뭐 많이 보고 하니 건조증이 있어서 밤에 좀 눈이 많이 뻑뻑해요. 그래서 눈물약 쓰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다 써보고 환자분한테 맞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도 제일 진한 0.3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덜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농도가 진하니까 한번 넣으면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한 10초, 5초, 10초 정도. 근데 그렇지만 이제 눈에 오래 머물러 있고 좀 덜 넣어도 되고 효과는 좋으니까 농도 진한 것을 많이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뭐 만약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0.3을 먼저 써보시고 많이 호전되면 농도를 낮춰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시간 질문 좋네요. 다음에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10분씩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유튜브에서 잘본안과 검색하면 따로 원장님들별로 진료 설명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